개인회생 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 네, 부동산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직무편람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직무편람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 살펴보면 부동산의 가격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. 부동산의 가격평가 필요한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, 그 다음에 담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부족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인데,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겠죠. 부동산의 가격평가를 엄격하게 하려면 감정평가사 등의 공식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,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감정평가사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다. 다만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기본 비용이 최소 뭐 몇백만 원에서 비싸게는 몇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감정평가 비용을 고려할 때 정상가치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채무자가 제출한 시가 소명 자료 등을 근거로 한 회생위원회 간이평가로 충분하다. 그러니까 뭐 네이버 부동산 자료라든지 KB 부동산 자료라든지 KB 부동산 시세,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,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간이하게 평가도 가능하다라는 거고, 실질적으로 실무는 대부분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청산가치 보장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실무는 간이평가로 대부분 진행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고, 넘어가서 회생위원은 객관적인 시세 확인 자료의 시가를 통한 간이한 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다.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의할 사항으로, 다만 공인중개사로부터 받는 시가 확인서는 단순히 당해 부동산 시가 확인받는 내용에 그쳐야 함을 유의해야 된다. 이제 왜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 근거나 뭐 이런 내용을 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? 구체적인 시세자료 확인의 예인데,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아니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. 아파트는 뭐 시세 자료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,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또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. 다만 주택은 사실 개별 물건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 아파트처럼 이제 일률적으로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정평가가 바람직하나 최근 매매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거래가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으로, 뭐 최근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가인 금융기관에서 담보물을 평가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. 근데 이런 방법도 없다면 어떻게 하냐?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3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, 토지 및 임야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의 13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정시세로 보고 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시지가, 공시가격의 130%를 이제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. 그러면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? 이제 많은 분들께서 내 집은 지금 경매 넘어가고 뭐 유찰되고,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낙찰될 건데 지금 시세 가격 기준으로 평가되는 게 맞냐? 이렇게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기본적인 법원의 업무 처리 지침을 살펴보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경매 기록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, 그러니까 감정평가, 경매가 진행되면 감정평가가 무조건 진행되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. 그리고 유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도 감액된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감액된, 유찰이 한번 되면 20% 내지 30%가 떨어지면서 최저 매각 가격으로 감액된 금액이 뜨게 되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그리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,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, 확정일자 등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빼야겠죠.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산가치 계산한다. 그러니까 2억짜리 부동산에 임차인이 1억 원 보증금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대항력, 확정일자가 갖춰 있다라고 하면 그 1억 원은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 분명하니까 이제 2억에서 1억을 뺀 1억 원을 청산가치로 반영한다.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,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, 그러니까 과거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가 어차피 나 회생할 거, 어차피 나 돈 못 갚는데 이거 팔아버리지, 팔아서 명의 그냥 넘겨버리지,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것도 이제 법원에 다 처리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. 매매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,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. 최근은 물론 매도 및 매수가 과거에도 반복된 경우에도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
경우에는 매매 거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매매 계약서와 대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.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.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함에 있어 부동산 가치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회생위원 직무편람을 보고서 깊이 있게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